자, 67쪽을 좀 보겠습니다. 시속 60km라는 거는 시간분에, 즉 1시간분에 60km란 뜻이죠. 이때 이 시간이라는 거는 기준이에요. 1시간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60km를 갈 수 있는 속력이다. 이 속력으로 2시간을 갔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단위 먼저 약분을 할 수가 있겠죠.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120km가 나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단위만 보더라도 속력과 시간을 곱했을 때 거리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속력과 시간을 곱했을 때 거리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풀 때 이치를 생각하고 원리를 따져서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정답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공식이라는 게 만들어지겠죠. 이걸 한 번에 외울 수 있는 공식을 이렇게 나눗셈과 곱셈을 한 번에 동그라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두 개가 병렬, 나란히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곱하기라고 생각을 해주고 위에 있는 것을 큰 것, 즉 우리가 곱하기는 직사각형이라고 했을 때 자, 두 개를 곱했을 때 넓이가 되는 거. 요걸 우리가 큰 거라고 얘기를 하죠. 곱해져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 이 두 개가 밑으로 가고 위에 있는 거는 가장 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거리 나누기 속력은 시간, 거리 나누기 시간은 속력,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거리라는 공식이 완성된 겁니다. 선생님이 수학을 배울 때부터 지금 배우는 너네들까지 모두가 배우고 있는 이 동그라미 공식은 어디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시속 소농물이라고 해서 거시속과 소농물은 방정식에서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문제 유형인데 이때 외우기 쉽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거시속, 소농물이라는 그림으로 암기를 하게 되죠. 자, 이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이 아니라 소금물입니다. 그런데 소농소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금, 농도, 소금물 이거를 소농물이라고 했고요. 거리, 시간, 속력 이렇게 암기를 하면 돼요. 암기하는 거를 추천하거나 권하진 않지만 빠르게 문제를 풀어야 될 때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편리하겠죠. 자, 그럼 이제 거리, 시간, 속력에 대한 공식을 머릿속에 이해하고 넣어놨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6번. 주인은 집에서 출발해서 Akm 떨어진 도서관까지 시속 5km로 가고 있어요. 중간에 15분 동안 들러서 문구점에서 지우개를 샀어요. 자, 주인은 집에서 출발해서 도서관까지 몇 시간이 걸렸을까를 문자로 나타내라고 했죠.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시간이에요. 시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거죠. 자, 거리를 속력으로 나눴다는 거는 달릴 때 걸린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희가 달릴 때 걸린 시간은 총 거리 A를 달린 속력 5로 나눠준 거겠죠? 하지만 주희가 중간에 잠깐 머물러서 문구점에서 지우개를 산 시간도 더해줘야 도서관에 도착한 시간이 되겠지. 그래서 자, 문구점에 들러서 지우개를 산 것을 만약에 이렇게 썼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 자, 여기에 있는 15는 단위가 분이에요. 여기에 있는 것은 킬로미터와 시속이라는 단위를 달고 있죠. 그래서 얘로 맞춰주려면 뒤에 있는 것을 시간으로 고쳐줘야 돼요. 자, 어떻게 고쳐주죠? 앞에가 5분의 A 시간이고 뒤에는 60분의 15이니까 4분의 1 시간.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분으로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얘는 15를 유지할 수 있지만 얘를 분속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시속 5km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거리는 Akm였던 것을 1000Am로 먼저 고쳐주고요. 분속에서는 미터, 시속에서는 킬로미터를 씁니다. 그래서 거리를 미터로 고쳐줬죠. 속력도 고쳐볼까요? 시속 5km라는 거는 60분 동안에
5km를 간다는 거죠. 그럼 즉 60분 동안에 5,000m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속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자, 60분 동안에 기준이 밑으로 내려가고 5,000m를 가는 거예요. 1 나눠주고 어떻게 될까요? 3분의 250 미터 퍼 분이 되겠죠. 분속 3분의 250이 되겠네요. 그러면은요, 이제 분을 써주기 위해서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속력분의 거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15를 더해줘야 되죠. 속력은 뭐예요? 3분의 250 미터 퍼 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거리는 얼마죠? 1000A 미터가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봅시다. 여기 위에 있는 미터와 밑에 있는 미터도 분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러면은 단위는 분만 남겠죠. 자, 숫자만 볼까요? 여기에다가 15분을 더해준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얘는 1000A 나누기 3분의 250이니까 1000A 곱하기 250분의 3이죠. 자, 얘하고 얘를 약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지워지고 12 플러스 A가 들어있죠. 12A 플러스 15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도 괄호를 쳐주면 됩니다.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남학생이 X명, 여학생이 Y명, 모든 학생 다 합해서 X 플러스 Y명이 있죠. 이 A반의 총 학생의 수는 X 플러스 Y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시험을 보고요. 남학생의 평균을 봤더니 A점이래요. 그러니까 남학생은 모두 A점씩 받았기 때문에 남학생의 총점은요. A점으로 다 평평하게 할 수 있는 게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학생 점수를 모두 더한다면 A 곱하기 X점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학생의 총점을 모두 계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B, Y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게 뭔가요? A반 전체 학생의 수학 시험 점수의 평균이기 때문에 남학생 총점 더하기 여학생 총점 이것을 전체 인원인 X 플러스 Y로 나누면 되죠. 자, 이것은 전체 총점, 이것은 전체 인원수.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죠. 8번을 좀 볼 텐데요. 자, 거리가 50km인 두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갈 때는 시속 25km, 올 때는 시속 Akm로 달렸을 때 왕복하는 동안의 평균 속력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그냥 이거 단순하게 25와 A를 더해서 혹시 2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리가 50km인데 갈 때는 25km로 갔어요. 시속. 올 때는 100km로 돌아왔어요.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근데 갈 때도 50km의 거리를 간 거고 올 때도 50km의 거리를 똑같이 온 거죠. 자, 이건 거리예요. 얘는 속력. 그러면 갈 때는 몇 시간 걸렸죠? 2시간 걸렸겠죠? 올 때는 어떤가요? 100km를 100km를 1시간에 갈 수 있는 속력인데 50km만 간 거니까 얘는 2분의 1시간이 걸렸겠죠. 자, 그런데 왕복하는 동안의 평균 속력이라는 건 뭐냐면 50km 구간을 끊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100만큼 달린 거를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얘는 100km를 어떤 평균 속력으로 달렸냐?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평균 속력, 100km를 가는 동안의 속력은요, 마찬가지로 거리 나누기 시간으로 구하겠죠. 그런데 갈 때 시간이 2시간 걸렸고,
올 때 시간이 2분의 1시간이 걸렸다. 그럼 얘는 2.5시간을 간 거죠, 총. 이 2.5시간 동안에 몇 킬로미터를 갔나요? 100킬로미터를 갔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40km per C가 평균 속력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25km per C로 갔고 100km per C로 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다면 어떻게 되죠? 125를 2로 나눈 62.5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봤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갈 때는 이런 속력으로 갔고 올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속력으로 왔다. 그런데 얘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떻게 평평하게 할 수 있니? 이런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시간이 있고 여기에 시간이 있을 텐데 이 두 시간을 더해주고 여기에 거리가 있고 여기에 거리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계산해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하나씩 따져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지워주고요. 여기도 다 지워줄게요. 거리 25km를 갈 때는, 거리 50km를 갈 때는 시속 25km로 갔으니까 2시간이다. 이건 변함이 없죠. 자, 돌아올 때는 어떻죠? 돌아올 때는 시속 Akm였어요. 그리고 거리는 똑같이 50km였어요. 돌아올 때 걸린 시간은 뭐예요? 마찬가지로 속분의 거가 되니까 A분의 50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시간은 모두 2시간 그리고 A분의 50시간이 걸렸고 거리는 다 합해서 100이었죠. 그러면 다시 밑에 있는 거를 분수로 나타내 줄게요. A분의 2A 플러스 50이 될 거고 여기는 100이 되는데 이 번분수를 봤을 때 이런 형태가 되어 있어도 그냥 머릿속에 이게 떠오르면 돼요. 여기에 지금 1이 있고 이 100이라는 거는 분자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분자와 이 분자는 약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얘를 50으로 만들어주고 얘는 A 플러스 25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자,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번분수 많이 해봤죠? 자, A 플러스 25분의 50A. 요게 바로 평균 속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이 뒤에다가 단위를 붙여주는데 킬로미터 퍼 C라고 붙여주면 돼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아까 예를 들어서 봤지만 지금 갈 때는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갔다고 간주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평균 속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평균 속력. 그리고 얘는 평균 속력으로 똑같이 가고 있는데 이거를 왕복하는 동안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전 구간에 걸린 시간과 전 구간을 달린 거리를 한꺼번에 계산을 해줘야 왕복하는 동안에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소금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금물의 농도, 어, 거리 시간 속력에서 똑같이 공식을 유도를 했었죠. 근데 농도라는 거는 뭐예요? 소금물에서 말하는 농도라는 거는 얼마나 짠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통은 백분율 몇 퍼센트라고 나타내는 거죠. 몇 번 강조했지만 퍼센트라는 것을 식에다가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퍼센트가 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수로 나타내 줘야 되죠. 이거 백분율로. 자, 그럴 때 여기서 전체 소금물이 얼마 있는지, 그 중에 소금이 얼마 있는지 이 비율, 이 레이쇼를 우리가 농도라고 하죠. 쉽게 생각해서 소금물하고 소금을 합해서 100개가 있을 때 그 중에 3개가 소금이다 라고 하면 100개 중에 3개가 소금인데 이것은 계산에 들어갈 때 쓰는 식인 거고 얘를 농도로 나타내 줄 때는 퍼센트로 나타내 줘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3%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설탕이면 설탕물이 것이고
만약에 소금물이 100%다 라고 한다면 물이 하나도 없이 모두 소금이라는 거고, 소금물의 농도가 0%다 라는 것은 모두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소금물 문제는 소금물에다가 물을 넣을 수도 있고, 소금물에다가 소금을 넣을 수도 있고, 소금물에다가 소금물을 넣을 수도 있어요. 모두 달라져요, 농도는. 그리고 소금물에서 소금물을 떠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한 바가지 퍼냈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소금물 농도 그대로 똑같은 소금물을 퍼내는 거죠. 그리고 그러고 나면은 여기 있는 소금물은 더 짜지거나 싱거워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농도에서 같은 농도를 퍼냈기 때문에 증발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물만 없애는 거죠. 소금만 없애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소금물에다가 물을 더할 때, 소금을 더할 때, 소금물을 더할 때, 소금물에서 소금물을 떠낼 때, 소금물에서 물을 증발시켰을 때, 이때 모두 식에서는 소금의 이동에 집중하면 됩니다. 결국은 소금의 양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 소금의 양은 공식에서 유도를 해놓는 거예요. 자, 소금물 분에 소금이 농도라면 이거죠. 즉, 소금 나누기 소금물이 농도라면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할까요? 소금물과 농도를 곱하면 나오겠죠.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소금의 양을 구할 때는 농도 곱하기 소금물을 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푸는데 그림을 그리는 거 귀찮아하지 말고 정말 소금물의 달인이 됐다라고 생각할 때까지는 그림을 그리세요. 자, 500g의 소금물이 있어요. 위에다가 퍼센트를 써줄 건데요. 500g의 소금물이 있는데, 자, 여기다가는 총 소금물을 써줄게요. g은 쓰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쓰다가 이게 A로 쓸 때도 있고, 또는 g으로 쓸 때도 있고, 단위가 되는지 상수가 되는지,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소금물의 양만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농도를 써줄 거예요. 그런데 처음 있던 소금물의 농도를 몰라요. 여기는 네모를 쳐줄게요. 여기다가 물만 넣었어요. 100g. 자, 얘는 물만 넣었습니다. 농도는 없죠? 이 상태에서 이제 만들어진 새로운 혼합물이 있겠죠? 물이 소금물에 들어갔죠? 더 싱거워졌겠네요? 그랬더니 여기는 A%가 됐대요. 여기는 퍼센트를 써줄게요. 그렇다면 여긴 몇 g이 됐을까요? 600g이 됐겠죠. 잘 생각해보면 아까 소금의 양에 집중하라고 했는데 여기 들어있는 소금은 그대로 여기로 왔고 물만 더해졌기 때문에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다가 우리가 소금의 양을 써줄 건데 소금의 양은 뭐라고 했죠?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농도 곱하기 소금물. 농도 몰라요? 곱하기 소금물. 여기 농도는 모르지만 여긴 알죠? 여기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구한 소금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자, 여기 100분의 A 곱하기 600이라는 소금이 있겠죠? 계산하면 6A가 여기 있었다는 거죠. 됐습니다. 이제 요것을 가지고 처음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면 돼요. 전체 소금물은 500g, 그리고 소금의 양은 6Ag 곱하기 100을 해주면 농도가 나오겠죠? 자, 5분의 6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소금물과 소금물을 섞었는데요. 자, 방금 전에 했던 방법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두 개의 컵을 더해서 새로운 컵이 완성됐고, A% 200g, 10% Bg, 여기는 200 플러스 Bg. 자, 얘는 어떨까요? 100분의 A 곱하기 200이라는 소금이 들어있겠죠? 즉,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은 2A. 여기는 100분의 10 곱하기 B. 그래서 이렇게 지우게 되면 10분의 B라는 소금이 들어있겠죠? 자, 이 소금과 이 소금이 여기로 고스란히 옮겨졌을 테니까 여기에는 소금이 얼마 들어있나요? 2A 플러스 10분의 B가 들어있을 것이고,
지금 궁금한 건 뭔가요? 여기에 농도를 나타내라 이거죠. 자, 전체 소금물의 양은 200 플러스 B 분의, 자, 오면서 이거 10으로 통분합시다. 20A 플러스 B 곱하기 100, 요거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도 일단 100을 지금 여기서 못 곱합니다. 얘는 지금 못 곱해요. 이게 항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찬찬히 구해봅시다. 자, 얘하고 얘를 곱한 것뿐이 얘하고 얘잖아요. 그러면 2000 플러스 10B 분의 20A 플러스 B 곱하기 100. 0 하나씩은 없앨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없앨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200 플러스 B분의 200A 플러스 10B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좀 복잡하죠. 하지만 200 플러스 B분의 200A 플러스 10B%가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문자식에서 문자로 나타내는 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방정식에 가서 문제를 풀 때는 딱 떨어지는 답으로 나올 거니까 그때는 조금 더 명쾌한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요번에는 덜어내는 문제예요. 자, 덜어내는 문제인데 A%의 소금물이 300g 있어요. 여기는 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100분의 A 곱하기 300일 테니까 소금은 3A가 들어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75g을 덜어냈어요. 75g을 덜어냈어요. 몇 퍼센트 소금물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여기에 커피가 있어요. 근데 마시려고 했더니 나 한 모금만 그래서 여기서 300g 커피였는데 75g을 덜어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커피와 여기 있는 커피가 농도가 다를까요? 아니죠. 그대로 덜어낸 거기 때문에 농도는 같아요. 그러니까 75g의 농도도 역시 A%라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100분의 A 곱하기 75가 되죠?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25로 4분의 3A가 되겠네요. 자, 여기는 4분의 3A. 자, 이렇게 덜어내고 남아있는 소금물은 얼마일까요? 300에서 75를 뺀 225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를 봅시다. 여기에 물을 부었대요, 물을. 자, 그러면 이 그림이 달라지겠네. 여기 다시 물을 부었는데 덜어낸 만큼 부었으니까 물을 75를 부었을 것이고 얘는 농도가 없죠? 얘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원래 있던 소금물의 양은 똑같죠? 그런데 소금의 양만 달라졌겠죠? 소금의 양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3A에서 4분의 3A를 뺀 것만큼 소금이 변화했겠죠? 계산해보면은 4분의 9A가 되겠죠? 자, 여기에 농도를 구하는 거죠? 요거, 자, 어떻게 되나요? 300분의 4분의 9A 곱하기 100. 자, 이렇게 지워지면. 그리고 얘도 3도 이렇게 생각하면 분자거든요. 그 분자끼리 약분하는 건 똑같은 거죠. 이렇게 지울 수가 있죠. 자, 답은 4분의 3A%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설탕물인데 이 설탕물이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A 그릇에는 X%의 설탕물 200g, B 그릇에는 Y% 설탕물 300g. 그런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 A 그릇에 있는 설탕물을 B로 넣었고 A 그릇에는 물을 넣었고 이때 구하고자 하는 게 두 그릇의 설탕물의 농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A하고 B를 가지고 기준으로 따로따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B는 지금 현재 Y% 300g이 들어있어요. 자, A는 그러면 100분의 X 곱하기 200의 설탕이 들어있을 테니까 2X의 설탕이 들어있겠죠? 얘는 100분의 Y 곱하기 300이니까 3Y라는 설탕이 들어있을 거예요. 자, A 그릇만 봅시다. A 그릇에서 100g을 꺼냈어요.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도 똑같은 농도의 설탕물일 테니 X%겠죠? 100분의 X 곱하기 100이니까 여기는 설탕 X가 들어있겠죠? 근데 걔 어디로 갔어요? 여기로 왔죠? 그래서 B에는 100이 더해졌고 X가 이동했어요. 자, 여기는 퍼센트를 써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A 그릇에는 물 100g을 넣었어요. 자, 그냥 물을 100g을 넣었어요. 물이에요. 그럼 A의 입장에서는 원래 있었던 200 그대로 설탕물이 되지만 싱거워졌겠죠. X만큼의 설탕이 여기 남아있을 거예요. 자, B는 어때요? B는 더 한 게 없죠? 받아온 거죠. 그래서 B는 400g의 설탕물 안에 3Y 플러스 X라는 설탕의 양이 들어있겠죠. 이게 최종이 되겠죠. 자, A의 농도와 B의 농도를 하나씩 구해볼게요. A는 전체 200g 중에 X가 설탕이고 100을 곱해주면은 2분의 X%가 되고요. B는 전체 400이라는 설탕물 중에 X 플러스 3Y라는 설탕이 있기 때문에 4분의 X 플러스 3Y %가 농도로 구해지겠죠.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데 하나씩 하나씩 흐름을 따라가 봅시다. 민서는 X%의 소금물 500g이 있어요. 자, 민서 X% 500g. 자, 그러면 이제 많이 구해봤으니까 여기는 100분의 X 곱하기 500이니까 5X의 소금물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성주는 어때요? 성주는 Y% 200g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2Y의 소금이 들어있겠죠. 자, 민서의 소금물 중에 100g을 그럼 민서가 떠냈어요. 민서 100g을 떠냈어요. 여기 100g 떠냈어도 얘는 똑같이 X% 거니까 소금 X가 들어있었겠죠? 성주의 소금물에다가 섞었어요. 여기까지. 그럼 성주에게 얘를 가져가 봅니다. 여기 농도는 사실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나중에 최종으로 구할 거니까 여기는 설탕이, 소금이 1로 왔고 얘는 이제 300g이 됐습니다. 섞은 소금물 100g을 다시 민서의 소금물에 넣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민서의 소금물 100g을 성주의 소금물에 섞고 자, 여기서 100g을 떴대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100g을 떴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최종 농도를 한번 구해줘야 돼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여기에는 X 플러스 2Y라는 소금이 있고 300이 있겠죠. 그러면 얘의 농도는 어떻게 구하나요? 300분의 X 플러스 2Y 곱하기 100을 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X 플러스 2Y %일 거예요. 요것을 알아야 여기서 100g을 가져갔을 때 얼마만큼 민서에게 소금이 더해졌는지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요 상태가 됐어요. 여기서 얘가 100g을 떴대죠. 자, 그러면은 얘는 최종으로 100을 뺐을 것이고 요거에 해당하는 거 100g이니까 얼마를 뺀 건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3분의 X 플러스 2Y 요게 퍼센트잖아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100이죠. 그럼 결국은 100g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져서 소금이 얼마 줄어든 거냐면 요만큼 줄어든 거예요.
그럼 요 소금은 어디로 갔죠? 여기로 갔겠죠. 그러면은 다시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 플러스 자 100g이 오고요. 여기는 소금이 다시 3분의 x 플러스 2y가 됐겠죠? 자, 최종입니다, 이제. 그래서 자, 민서부터 볼게요. 민서는 마지막에는 500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4x에다가 얘를 더한 것만큼의 소금이겠죠? 자, 여기 소금은 4x 더하기 3분의 x 플러스 2y. 정리를 해보면요. 4분의 12x이기 때문에 얘는 3분의 12x이기 때문에 얘는 3분의 13x가 되고 얘를 지워줄 수가 있어요. 여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최종으로 있는 소금의 양을 좀 옮겨봅시다. 여기는 3분의 13x 플러스 2y가 되겠죠. 자, 민서가 가지고 있는 소금물의 농도기 때문에 성주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주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민서의 소금물의 농도를 봅시다. 이게 소금이 양이죠. 자, 전체 얼마 있나요? 500 있어요. 그리고 100을 곱해준 게 농도니까 자, 이렇게 지워주고 얘를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죠? 15분의 13x 플러스 2y 퍼센트 요게 민서가 가지고 있는 소금물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문제로 농도, 소금물, 설탕물 이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소금의 이동이나 설탕의 이동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면 그 다음은 알고 있는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림이 지저분해도 좋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전체의 소금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